말만 하면 싸워요.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문을 닫아버리고 엄마는 그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분명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은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밥 먹었어? 하고 물었을 뿐인데 아이는 알아서 할게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 하고 물었을 뿐인데 아이는 몰라 하고 끝냅니다. 엄마는 순간 서운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물었나? 나는 그냥 걱정돼서 물은 건데 왜 말만 하면 저렇게 벽을 치는 걸까?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말을 거는 순간 아이는 대화가 아니라 검사처럼 느낍니다. 밥 먹었어 라는 말 속에서 너 또 제대로 안 챙겼지 를 듣고 학교는 어때? 라는 말 속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를 듣고 요즘 왜 그래? 라는 말 속에서 너는 뭔가 잘못됐다 는 뜻을 느끼기도 합니다. 엄마는 사랑해서 묻는데 아이는 간섭으로 듣습니다. 아이는 피곤해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엄마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 서로에게 전혀 다르게 도착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엄마가 함께 있는 집에서는 이 벽이 더 쉽게 높아집니다. 사춘기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다 알아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도 나만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꼬치꼬치 묻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엄마가 관심을 보이면 고맙기보다 답답합니다. 엄마가 걱정하면 따뜻하기보다 숨 막힙니다. 하지만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엄마의 마음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했고 엄마 말 한마디에 웃었고 엄마 품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고 이어폰을 끼고 짧게 대답하고 눈을 피합니다. 엄마는 그 변화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서운합니다. 내가 밀려난 것 같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아이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더 묻게 됩니다. 무슨 일 있어? 왜 말을 안 해? 엄마한테 할 말 없어. 하지만 아이는 그 질문을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엄마는 더 서운해지고 아이는 더 다칩니다. 이 관계의 마음을 차분히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다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아픈 점은 사실 둘 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를 미워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엄마도 아이를 통제하려고 서운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해지는 것이고 엄마는 사랑하는 아이와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더 다가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면 침묵은 반항처럼 보이고 서운함은 집착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말이 없으면 엄마는 생각합니다. 이제 엄마가 싫은가 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키워놓으니까 마음이 변했구나. 반대로 엄마가 자꾸 서운해하면 아이는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만족 못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기 시작하면 작은 말도 크게 다칩니다. 사춘기와 갱년기는 둘 다 감정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사춘기는 내 감정을 내가 잘 모르겠는 시기입니다.
기분이 괜찮다가도 갑자기 짜증이 나고, 혼자 있고 싶다가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다가도 간섭받기는 싫습니다. 갱년기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그냥 넘겼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한쪽은 독립하고 싶어 흔들리고, 한쪽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서로를 가장 쉽게 찌르게 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아이는 대답합니다.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는 그 말에 또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는데. 아이는 더 말하기 싫어집니다. 됐어. 말해도 안 통하잖아. 여기서 싸움의 핵심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엄마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아이는 침범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엄마는 다가가고 싶은데, 아이는 숨고 싶어 합니다. 엄마는 말해야 풀린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말하면 더 커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엄마가 틀렸고 아이가 맞다. 아이가 버릇없고 엄마가 맞다. 이렇게 나누는 순간 관계는 해결이 아니라 방어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더 억울해지고 아이는 더 다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아이의 침묵은 반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피곤함, 부담감, 혼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서운함은 집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 안에는 사랑, 불안, 상실감, 아직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에게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가 침묵할 때 부모는 그 침묵을 너무 빨리 해석합니다. 말하기 싫다는 거네. 엄마를 무시하는 거네. 반항하는 거네. 하지만 아이의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자기 마음을 아직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어른은 감정을 말로 정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서운하다, 화가 난다, 부담스럽다, 외롭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아이는 감정은 큰데 그 감정을 설명하는 말은 아직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짜증은 나는데 왜 짜증나는지 모르고, 분명 엄마 말이 싫은데 엄마가 싫은 건 아니고, 분명 혼자 있고 싶은데 또 완전히 혼자인 건 싫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아이는 그냥 입을 닫습니다. 둘째, 아이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날까봐 피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아이는 이미 뒤에 올 말을 예상합니다. 요즘 태도가 왜 그래?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하지. 아이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어차피 말해도 혼날 것 같고, 말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 결국 자기 잘못으로 끝날 것 같으니 차라리 말을 줄입니다. 셋째, 아이는 부모와의 감정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내 세상의 중심이지만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조금씩 부모 밖의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친구, 학교, 자기 취향, 자기 방, 자기 휴대폰, 자기 생각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아이가 부모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자기를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방문을 닫는 건 엄마를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보는 연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모든 말투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태도, 예의 없는 행동은 분명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바로 인성 문제로 몰아가면 아이는 더 다칩니다. 너 왜 그렇게 됐니? 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을까? 입니다. 반대로 갱년기 엄마의 서운함도 단순한 예민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갱년기에는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함께 옵니다. 잠이 예전 같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역할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의 밥, 옷, 숙제, 친구 관계, 병원, 학교 준비까지 엄마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손이 필요 없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엄마는 편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 일인데 동시에 내가 덜 필요해진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합니다. 이때 아이가 차갑게 말하면 그 말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마음에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나한테 관심 꺼.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 엄마는 아이의 짧은 대답 하나에도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더 챙기려 합니다. 밥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공부는 했니? 친구랑 무슨 일 없니? 겉으로는 잔소리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너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이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 못 믿겠어. 네가 알아서 못하니까 내가 확인해야 해. 너는 내 기대대로 해야 해. 이 오해가 반복되면 엄마는 더 아프고 아이는 더 숨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입구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너 왜 말을 안 해? 라고 들어가면 아이는 방어합니다. 오늘은 말하기 힘든 날인가 보네. 라고 들어가면 아이는 덜 막힙니다.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들어가면 아이는 방역합니다. 엄마가 방금 좀 서운했어. 그래도 지금 당장 따지자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사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상대 마음을 이미 결론 내려버리는 말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엄마를 무시해. 너는 이기적이야. 엄마는 맨날 집착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은 대화가 아니라 판결입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어하거나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는 결론보다 관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 왜 그래? 대신 요즘 말수가 많이 줄었네. 엄마 무시하니? 대신 대답이 짧으니까 엄마는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어. 뭐가 불만이야? 대신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네.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엄마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엄마에게도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아이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엄마 싫어하지? 엄마가 그렇게 귀찮아? 엄마는 너한테 뭐니?
이런 말은 엄마의 아픈 마음에서 나오지만 아이에게는 감정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는 엄마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 때문에 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마음이 조금 예민한가 봐. 네가 싫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닐 텐데 엄마는 순간 서운하게 들렸어.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나중에 편할 때 얘기하자. 이 말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덜 주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관계는 감정을 참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꺼낼 때 좋아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 주세요. 다름 심리학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을 차분히 풀어가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엄마가 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대화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와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아이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 공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엄마 마음을 알아주게 해야 한다. 하지만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에서 처음 목표가 교정이 되면 아이는 금방 다칩니다. 이 시기의 첫 번째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오늘 당장 아이의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다음에도 아이가 엄마와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화가 끝난 뒤 아이 마음에 이런 느낌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도 엄마랑 말하면 완전히 혼나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엄마가 내 말을 끝까지 듣기는 하는구나. 내가 말해도 바로 판단받지는 않는구나. 이 느낌이 쌓여야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줄이고 짧은 공감을 늘리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걱정이 많을수록 질문이 많아집니다.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표정이 안 좋아? 하지만 아이는 질문이 많아질수록 취조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질문보다 관찰과 공감이 더 좋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말하기 싫은 날도 있지. 표정이 안 좋아서 걱정은 되는데 지금은 쉬고 싶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답을 강요받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말을 꺼내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의 서운함을 아이의 책임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가 서운한 건 당연합니다. 아이가 차갑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으면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전부 아이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넘기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네가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 이 말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너를 많이 아끼다 보니 네가 멀어진 것 같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렇다고 네가 엄마 기분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도 내 마음을 잘 다뤄볼게. 이 말은 아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엄마도 힘들지만 나를 죄책감으로 붙잡으려는 건 아니구나. 엄마도 자기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아이의 방어를 조금 낮춥니다. 네 번째는 사과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 사과는 권위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문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엄마 말투가 좀 날카로웠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너한테는 압박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은 엄마가 미안해. 이 짧은 말 하나가 아이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돌아봐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반대로 아이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침묵할 권리는 있지만 상처 주는 말투까지 괜찮은 것은 아니라고요. 엄마는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싫을 수는 있어. 그런데 엄마에게 차갑게 던지는 말은 엄마도 아파. 대답하기 힘들면 나중에 말할게 라고만 해줘도 좋겠어. 이 말은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선을 알려줍니다. 사춘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자유가 아닙니다. 존중받는 자유와 함께 관계를 지키는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5번째는 대화를 꼭 마주 앉아서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정면 대화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엄마가 눈을 보고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이미 긴장합니다. 오히려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차를 타고 갈 때, 간식을 먹을 때, 설거지 하다가 짧게 말할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너무 긴 시간 붙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분 대화보다 30초의 좋은 말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엄마가 아까는 좀 예민했어. 네가 말 안 해도 힘든 날이 있겠거니 생각해 볼게. 이런 짧은 말은 아이 마음에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6번째는 관계 회복을 하루 만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거리감은 한 번의 대화로 풀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좋은 말 한 번 했는데 아이가 여전히 무뚝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실망해서 역시 너는 안 변해 라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이의 마음은 문처럼 활짝 열리기보다 커튼처럼 조금씩 걷힙니다. 오늘은 대답이 없었지만 내일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다음 주에는 식탁에 조금 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을 봐야 합니다. 관계는 큰 고백보다 작은 반복으로 회복됩니다. 엄마가 매번 몰아붙이지 않는 것, 아이가 가끔이라도 덜 차갑게 말하는 것, 서로가 상처 준 뒤 조금 늦게라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런 작은 장면들이 가족의 공기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 아이와 말만 하면 싸우고 있나요? 아이의 침묵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침묵이 나를 버리는 말은 아닐 수 있다. 이 아이도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일 수 있다. 그리고 엄마의 서운함도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연결되고 싶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는 사랑의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어릴 때의 사랑은 챙겨주는 사랑이었다면 사춘기 이후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걸 묻는 사랑보다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주는 사랑, 바로 고쳐주려는 사랑보다 먼저 들어주는 사랑, 붙잡는 사랑보다 돌아올 수 있게 불을 켜두는 사랑, 그 사랑이 아이에게는 숨 쉴 공간이 되고 엄마에게는 덜 무너지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따져 묻기보다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지금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해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마음은 쓰여.
그리고 엄마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서운한 건 이상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서운함을 아이에게 다 떠넘기지는 말자. 나는 엄마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다시 나를 세워갈 수 있어. 부모와 자식은 가까워서 더 쉽게 다칩니다. 가까운 사람의 침묵은 더 차갑게 느껴지고 가까운 사람의 서운함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긴 조언보다 마음을 이해해 주는 영상 하나가 관계의 문을 조금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침묵이 가장 아프게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또 엄마로서, 부모로서 가장 서운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는 그 댓글 하나만 보고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